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기기능장 그 실기 작업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기능장 이제 필답형하고 작업형 문제를 이렇게 나눠서 63회부터 이제 치렀는데요. 이제 작업형 이제 시험이 6월 15일부터 있죠. 14일이 필답형이고 15, 16, 17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시험 전에 시험을 보기 이제 6월 15일 전에 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52회 전인가요? 잠깐만요. 과거 얘기를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심히 이걸 살펴보니까 과거에 52회 전까지는 시험 문제를 출제자가 시험 전에 바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50회 전에는 시험 문제를 시험 한 몇 달 전에 작성을 합니다. 누가? 이거를 출제자가.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검토를 해서 검토자를 통해서 이 검토자한테 넘기고요. 검토자라고. 이 검토자는 산업인력가공단 직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외부인이죠. 이 출제자도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이라는 것은 산업인력가공단 직원이 아니에요. 이 출제자가 바로 검토자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출제자가 산업인력가공단에 넘겨주죠. 인력공단 출제팀에 넘겨주죠. 이렇게 넘겨주면 출제자에 넘겨주면은 이 출제팀에서 검토자한테 넘기고요. 검토자가 이 출제팀으로 다시 넘긴 다음에 시험 2, 3일 전에 인쇄를 합니다. 아주 그냥 시험에 바로 보니까 시험에 닥쳐가지고 그때 인쇄를 합니다. 그 전까지 이제 수정 작업을 계속 거치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출제자가 산업인력가공단에 넘겨주고 산업인력 출제팀은 얘네들이 이제 검토를 못하니까 검토자한테 넘겨주고 검토자가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시험 며칠 전에 인쇄를 합니다. 보니까. 왜냐면 중간에 틀리면은 완전 고쳐버리니까 일찍 인쇄는 고쳐버리니까 얘네들이 안 되니까 며칠 전에 이제 인쇄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각 지사에 배송을 하는 거야. 시험이 닥쳐가지고 그래. 시험이 닥쳐서 그렇게 이런 과정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과거에는 시험 몇 달 전에 이 출제자가 하고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산업인력가공단이 검토자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 45일 전에서 한 30일 전에 넘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시험 몇 달 전에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바로 시험에 금박해서 이제 몇 달 전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출제자를 통해서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됐어요. 정보 유출. 정보하고 문제가 유출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와서는 조금 내가 보니까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55회를 보면은 55회 이후 있지 않습니까?
이 55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니까 요때 시험 문제는 좀 일찍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제자가 시험 문제 작성을 일찍 합니다. 일찍 합니다. 일찍이라는 얘기는 뭐 몇 달이 아니고 뭐 반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반년 전에 만들 수도 있고 1년 전에 만들 수도 있고 아주 그 시험 전하고는 아주 상당히 좀 뭡니까? 먼저 작성을 해놔요. 작성을 해놨던 것을 어디를 주느냐? 산업일가공단에 줍니다. 출제팀에 줍니다. 출제팀에 줘서 보관합니다. 보관. 이 보관한 문제를 뭐 열쇠를 잠궈 가지고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이제 시험에 한 45일 전에서 30일 정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일 정도 요 전에 검토자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검토자한테 넘겨서 검토를 시켜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 3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산업인력 출제팀이 시험 임박해 가지고 인쇄를 합니다. 시험 임박해서 바로 인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보는 거지. 이게 태블릿이라서 조금 그래요. 이런 과정이야. 비슷비슷하죠. 근데 요게 이제 과거에는 이거 55회 이후에는 시험 문제 작성을 일찍 해놓습니다. 몇 달 전에 해놓고 산업일가공단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검토자한테 넘기고 검토자가 이렇게 다시 검토해서 주고 인쇄를 해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게 차이가 있어. 옛날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출제자가 그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임박해가지고 몇 달 전에 뭐 한두 달 아니 두 달 정도 뭐 이렇게 세 달 정도 이렇게 그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거기서 조금 고쳐가지고 이렇게 냈다고 과거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일찌감치 이게 내놓은 문제들이 있어. 그거를 누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출제자가 낸 거를 산업일가공단 출제팀이 얘네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거야.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검토자한테 넘기는데 지금 과거에는 그렇다 보니까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몇 달 전에 출제자가 작성을 하니까 출제자가 과거에는 유출을 많이 했어요. 출제자가 어디 뭐 폴리텍 교수다, 어디 누가 냈다, 대구 사람 누가 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시험 임박해가지고 냈기 때문에 자기가 출제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정보나 문제 유출을 이 출제자가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가 요즘은요, 이거 일찍 만든 거를 갖다 여러 출제자들이 일찍 낸 것을 갖다가 보관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러 명일 거 아니야. 뭐 출제자 출 1, 출 2, 출 3, 뭐 이렇게 출 4, 출 5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림을 도면을 뭐 하나 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뭐 만들어가 줄 거야. 얘네들한테 주잖아. 주면은 누가 냈는지 뭐가 냈는지 모른다고. 왜냐면은 산업부가 보관했던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자 본인 자신도 내 문제가 이번에 나오는지 뭐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요즘은 출제자가 유출을 안 해요. 유출을. 왜냐면 일찌감치 냈던 문제를 가지고. 이거 과거에는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출제자가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출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방식을 하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출제자가 일찍 문제를 작성한 것들을 가지고서 보관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야. 얘네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얘한테 넘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52회 전이냐, 뭐 55회 이후냐. 그러니까 그 중간은 과도기였지.
53, 54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출제자가 문제 정보와 문제를 유출한다라는 게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출제자를 받아놓고서 이제 그 중에서 산업일과 출제팀이 하나를 뽑아가지고 검토자한테 넘기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그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내고 유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일찌감치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문제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은행, 은행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 개 이걸 갖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은행식. 이 중에서 뭘 낼 거라는 것은 이 출제팀에서 결정을 하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출제자 여러 명들의 문제들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출제자는 문제를 유출을 하기가 힘든 거야. 그죠? 요번에 뭐가 나온다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출제자가 유출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누가 유출을 하느냐 요즘은 요 놈이 유출을 해요. 요 놈이. 이 검토자라는 놈이. 여기서 말하는 이 출제자도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이고, 요것도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이라는 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전부 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요. 이들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뭐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금 뭐 자격증 검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컸지만 실제는 민간인들입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산업일가공단.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얘네 이제 공공기관의 이건 뭐예요? 기관의 직원이야. 직원이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그 일반 직원이라고요. 그런데 요 검토자가 문제를 빼가지고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19년도에 차량정비 기술사 문제 유출이 됐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 이 검토자라는 놈이 유출을 한 겁니다. 나는 그거 100%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출제자가 유출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일찍 받아놨다가 그걸 보관하고서 그 중에서 빼가지고 주기 때문에 출제자는 자기 문제가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출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검토자라는 이 외부인이 문제를 빼돌리는 기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기능장도 똑같습니다. 이 검토자라는 자가 이런 놈이 유출을 하는 거예요. 유출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잖아. 학원들이 유추에 의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유추. 학원들이 뭐 자기네들은 뭐 문제 유추 능력이 뛰어나다. 능력이 뛰어나서 딱 그 문제 나온다 그러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기능장은 절대 안 돼. 기능사는 재료 목록을 보고 과거에 나왔던 그 데이터 분석, 그 DB, DB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과거의 문제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기능사가. 그러면 기능사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재료 목록을 입수를 해요. 재료 목록은 입수가 돼요. 왜냐면 자재상이 재료 팔아먹고 또 시험장에서 자재가 납품이 되니까. 그러면 자재 목록만 딱 알아보면 이제 그 소켓하고 이 단자대, 사피 단자대, 3피 단자대, 소켓, 그리고 컨트롤 박스, 뭐 푸시 버튼하고 램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그 과거에 나왔던 그 기능사 문제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문제 유추 능력이 유추가 됩니다. 딱 돼요.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기능사는 이 문제가 유추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능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52회 이후로는 52회면 여러분 한참 전입니다. 52회 이후로는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과거의 문제들하고 완전히 틀려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문제들을 나왔었고 시중에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문제들은 보관이 돼서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나오지는 않았어요. 시중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려가지고 한다. 그리고 또 보면은 띄어쓰기나 그 맞춤법 틀린 것도요. 그것도 똑같아요.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렸어요. 한글 맞춤법. 조사가 틀렸어요. 조사도 틀렸는데 그런 것들이 딱 맞아요. 거기다가 그림이 있잖아요. 일부 그림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출됐냐면은 이 검토자라는 애가 이 검토자 있지 않습니까? 얘가 검토를 하는 그 문제가 유출이 된 거야. 얘가 이 검토자가.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이 검토자라는 애가 얘가 여기 범인인데 이 검토자라는 애가 산업인력가용하듯 문제를 봤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줘. 문제를 주고 검토를 시켜요.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가지고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인쇄를 하는 거예요. 인쇄를 하는 건데 여기 받는 요 과정에서 받는 과정에서 얘가 유출을 하는 거지. 유출을 하면은 이 받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그린 도면은 갖다가 주는 게 이게 아니고 요 받은 문제를 갖다가 요거를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은 출제를 냈던 사람의 그 문제하고 많게는 뭐 한 10%에서 뭐 15% 정도 틀립니다. 약간 틀립니다. 적게는 2%에서 3% 정도 틀립니다. 여기 출제 냈던 출제 문제하고는 틀린 것이 이렇게 많게는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적게는 2%에서 3% 정도. 5%가 안 돼요. 5%가 안 돼. 그래서 실제 출제 문제하고는 약간 다르게 됩니다. 이거를 누가 유출한다고요? 이 검토자가 유출하는. 그래서 거의 뭐 완전히 보십시오. 10%, 20%, 15%만 뭐 틀리고 나머지 85%, 뭐 90%가 맞았다. 그러면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능사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기능사 조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검토자라는 애가 유출시킨 문제에 보면 한 90%에서 보통 95% 정도 일치합니다. 시험 원 문제하고 시험 출제 문제하고 출제 문제가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검토 전에 그 전 단계 문제를 유출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요게 보통 요 정도 일치합니다. 보통 95% 정도 일치를 합니다. 95% 정도 일치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학원이나 폴리텍 애들 있지 않습니까? 폴리텍 이 양아치 학원에다 양아치들 양아치지 뭐 양아치들 얘네들이 유추에서 DB 분석을 통해서 유출을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유출을 해서 그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첫째 90에서 95%가 일치합니다.
일치한다는 거. 자, 로또 보십시오. 로또 같은 경우에 숫자 6개만 맞추면 돼. 6개.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6개가 아니고 그 수많은 수천 개, 수천 개는 안 되지만 수백 개의 뭐예요? 숫자라든가 거기 있는 치수라든가 뭐 거기 있는 PB1, PB2 뭐 이렇게 글씨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90%에서 95%를 일치해야 돼요. 로또 숫자 6개 맞추는 것보다 몇 배가 어려워요? 100배, 1000배, 예? 1000만 배, 억만 배 어렵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차라리 로또 숫자 6개 맞추는 게 훨씬 쉽습니다. 100만 배 쉽습니다. 로또 6개 맞추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능사는 그게 뭐 80%, 90%, 뭐 95% 이게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내니까. 그럼 과거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반복해서 그거를 갖다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능장은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매번 틀린데 이렇게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문제 유출을 시킨 거고 실제 유출을 했던 것을 갖다가 조사가 됐어요. 검사가 조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지금 현재도. 아셨습니까? 그런데 유치해서 그걸 해서 한다고요? 거기 보면은 뭐냐면 이제 90%에서 95%가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95%가 일치를 하고요. 일치하고. 그리고 또 한글이 틀린 거. 한글 틀린 거 있습니다. 틀린 거. 그리고 뭐 띄어쓰기 틀린 거. 예. 그리고 또 조사를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거기에 쓰여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류가 난 게 있어요. 이 조사 오류가 난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싹 일치합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각서가 이게 특성이 틀리거든요. 말하는 수법이나 말 쓰는 어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림, 그런 것들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하는 말투라든가 제가 하는 한글 쓰기, 띄어쓰기, 조사 요런 것들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틀려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것까지, 오류 난 것까지 싹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배관 치수 같은 것들 일치하고 접점 위치가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거기 들어가질 않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것들이 틀리고요. 그리고 출제자 특성이 있거든요. 특성이 있어가지고 특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차단기 기호죠. 차단기 기호면 차단기 있잖아요. 3P 차단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NFB 생략 이렇게 하잖아. 근데 매번 이렇게 왔어.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NFB 생략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략 이렇게 쓴 사람은 이 출제자만의 특징이야. 근데 그 출제자 특징이 완전히 일치해버려. 얘 똑같다니까. 그 전에는 절대로 이렇게 안 했어. 점점점 이렇게 안에다 하고 이 바깥에서 썼다고. 그러니까 이 출제자만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 출제자 특성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똑같이 일치시켜버려. 그리고 그 밑에 도면 번호가 있어요. 5-3, 그 다음에 이제 4-2, 이라는 이런 도면 번호도 일치해요. 그리고 그림도 일치해, 그림도 그 승강기 그림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 그림을 그 리미트 있지 않습니까? 리미트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스위치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그렸는지 난 도대체 그 그림까지 똑같이 일치해요. 그리고 그림 그 위에 글씨가 있어요. 글씨가 이쪽으로 치우쳤어요. 좌측으로 치우쳤는데 이 글씨까지 이렇게 치우친 것까지 일치를 해버려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유치해서 그랬다 거짓말을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100% 검토자가 유출을 시켰는데 왜 그러면은 약간 틀리느냐. 이 검토자라는 애가
내가 이렇게 해서 왜 틀리냐면은 이 산업인력관리공단한테 받지 않습니까? 난 이 출제팀에서 문제를 받아요. 문제를 받으면은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돌려주는데 요 문제 검토하기 전 문제를 유출시키는 거예요. PLC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시퀀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제도 요걸 유출시킵니다. 요거를 유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발이 돼서 지금 보니까 66회 또 이 앞전에 시험 66회 있지 않습니까? 66회 순천 지역에 거기 이제 한 곳에 이제 학교가 거기서 이제 유출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전에 이제 한 학원에서 일주일 전에 요거를 빼돌려서 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두 군데에서. 이미 이게 다 떠돌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바로 앞전 시험에도 유출을 시켜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합격을 시켜. 그게 이제 폴리텍하고 또 이 학원 애들 일부 학원에 얘네들이 이런 짓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얘예요. 이 검토자라네. 이 검토자가 심각한 뭐예요?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요. 2000년대 초인가 2001년도에는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문제 유출을 출제 사전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이에요. 이건 시험 보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 출제 사전이라는 것은 출제 사전 또는 시험 사전이죠. 시험 사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전이라는 건 시험 보기 전이에요. 요때 이제 유출을 시키는 거는 첫 번째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 다시 말해서 그 출제팀에 직원이 유출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2001년도인가요? 그때인가 기억이 납니다. 전기기사 쪽에 그걸 유출을 해가지고 요 출제팀 직원하고 그 학원에 그 유출해서 그걸 빼가지고 돈 받고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사가지고 했던 그 학원 원장인가 그 강사인가 그 하나 있어. 그 사람이 3년 6월을 받았습니다. 6월인가 받아서 살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가석방이 있겠죠.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일찍 나왔어요. 3년 살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월을 받아서 3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거 실제 뉴스에 보도됐고 그때 당시 그 뉴스가 지금도 찾아보면 있고 제가 2001년도에 그때 그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유출하냐면 출제자가 유출합니다. 출제자가 유출을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제자가 유출한 경우는 언제 유출했다? 52회 전입니다. 52회 전에는 출제자를 통해서 또는 뭐 검토자, 여기도 일부 검토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토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유출해. 이거는 언제냐면 52회 이전이에요. 이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검토자라는 얘가 유출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 이제 출제팀에서 이렇게 유출을 하는 경우는 형량도 세고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이 짓을 안 하고 이쪽으로 돌리면 검토자나 이 출제자가 유출을 시키게끔 됐죠. 이게 1번이에요. 1번. 가장 먼저 처벌을 받은 거고. 요 두 번째고, 출제자가 유출한다. 세 번째고. 근데 요 두 개는 현재 과거에 이 사건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너무 형을 많이 산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잖아요. 여기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산업인력가공단이 은폐 작업을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공단이 은폐 작업을 해요. 왜냐면은 보십시오. 이 경우 너무 컸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은폐 작업을 벌여야지만이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출제자나 검토자도 어차피 산업인력가공단에서 문제를 받아다가 또 얘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산업인력가공단의 일이야, 이거는.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밝혀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격증 시험에 이제 산업인력가공단의 비리가 폭로가 되는 것이고 시험에도 공신력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가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산업인력가공단 일을 해준 사람이니까 해준 사람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알려지면은 자격증 시험에 공신력이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비리가 폭로가 될까봐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은폐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미 벌였던 것을 62회 때 목격을 했죠.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도 현재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제 문제가 66회 때, 최근에 66회 때에도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 이게 그래요. 과거에도 52회 전에는 이제 순천하고 광주 쪽에서 그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렇더구만. 순천이. 내가 봐서는 순천이라는 지역은 이제 시험장이 완전히 폐쇄가 된다고 나는 봐요.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험 자체도 거기서 보지 말아야 된다고 난 봐요. 순천하고 순천 해봐야 25한 5만도 안 될 거, 23만도 안 될 것인데 내가 거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잘 심각하다. 그런 데서 이제 계속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정 집단이 거기 있죠. 거기.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순천 쪽에서 그게 나왔다. 그러더구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합격생이 그래. 합격생. 그렇게 하고 또 대전에 있는 일주일 전에 나왔다고 그러더구만. 66회도 그랬대요. 이러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시키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산업인력가공단 직원한테 항의를 하면은 작업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작업량 너무 줄여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래도 합격 안 돼. 작업량을 소화하는 것도 기능장을 평가하는 요소고 그렇게 해도 합격이 된대. 근데 왜 줄이냐 이 얘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말했죠. 그래서 합격자는 그거는 문제를 빼다가 하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합격자가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문제를 못 빼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산업인력가공단은 그래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이라는 것은 얘네들은요. 지금 자격 검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격 검정이라 하는 건데 이 출제자, 검토자 그리고 감독관들이 있어요. 감독위원, 검사위원, 위원 그리고 또 저 시험장에 보면 관리위원, 요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자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같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 공범들입니다. 공범들.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 있으면 반발해봐.
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겠어?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있다. 100명이 있다. 가정을 하면은 이 100명 중에서 뭐 10%, 20%, 30%가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뭐예요? 뭐 60%나 뭐 70%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욕을 먹고 있는 거지.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비리를 저지른,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일부 이런 감독위원, 검사위원, 그 관리위원들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들 학생들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얘네들 통해서 또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얘네들은 중간에 그걸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은 이거 뭐라고요? 범죄 집단의 수장이자 우두머리.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62회 그 카톡 사건 있잖아요. 아니 60회 카톡 사건 때, 그때 포항폴리텍 시험장 사건이 있죠. 그때 시험 문제 유출시킨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한국 사람들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 그거를 검찰한테 얘기를 해놓고서, 검찰한테 수사를 하게 해놓고서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은 가서 얘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유추해서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끝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 검사가 얘네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검사가 뭘 알겠어. 생각을 해봐. 이 한국산업인력가공 요놈들이 뭡니까? 이 출제자나 검토자 얘네들이 일을 저질렀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은폐작업을 벌이고 감싸주는 거야. 감싸주니까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범죄 집단은 수장이기 때문에,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네들하고 유착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산학 유착 관계. 그 유착 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얘네를 통해서 문제도 받아야 되고, 검토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감독위원 집어넣고서 검사도 시키고, 관리위원 집어넣고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유착 관계 속에서 자격 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정의 시작은 어디서 모든 부정은 보시면은 이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의 자격 검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심각한 문제점. 여기서 벌어진다고 내가 그랬잖아. 심각한 문제. 지금과 같은 뭡니까? 출제, 검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독관으로 집어넣고 또 관리위원 들어가고 이런 구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능시험에. 그래서 기능시험이 이게 썩었다라는 거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기기술대가 완전히 썩었어요.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 다른 시험도 썩은 거예요. 이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이 검정하는 것은 완전히 시험을 썩게 만든 거야. 이게. 내가 그래서 이 자격 검정 구조 자체에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부정이 벌어진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걸 고치지를 않는데, 이게 공정한 시험이 되고 올바른 시험이 된다고요? 아니 60회 때 카톡 그거 다 풀이 과정 그거 한 4개 정도 써줬는데 그거 가지고 합격 많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통신기기 그거 가지고 통신기기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얼마 합격되지도 않아요. 아니 문제를 시험 사전에 빼다가 그거를 하고 연습하고 가고 또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자기 학생들 쫙 합격을 시키는데 그게 그 심각한 부정 아닙니까? 그게 또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이 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정이고. 근데 그거를 싹 감춰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겠어? 자기네들이 저지른 부정이니까 그거 자체가 그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얘네들이 그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가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신 분들 많잖아. 사실인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이 자격 검정 구조의 이 심각한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돼. 지금 출제자가 출제를 냈던 것을 그 문제를 갖다가 산업혁과는 보관을 하고 있고 보관을 하고 있는 그 문제 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뭐예요? 검토자한테 넘기고 이 검토자한테 넘겼던 걸 수정을 받고 그걸 갖다 출제를 내고 하는 이런 구조. 그리고 또 그 포리텍이라든가 학원에 이제 그 교수나 강사를 하는 자들이 자기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감독관을 들어가 자기 학생들 합격을 시키고 거기 또 문제를 빼다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62회 때 이제 처벌을 같이 받은 선생님들 있잖아. 그 문제를 중간에 이렇게 빼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출제 오류가 그냥 보면은 심각한 문제 출제 오류야 또. 출제 오류가 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검토자라는 애가 자격이 미달인 애들 있지 않습니까? 실력과 자격이 안 되는 애를 갖다 검토자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내가 봐서는 그때 55회 이후로 55회 시험 이후로 출제가 가장 그 오류가 가장 심했었어요. 55회 이후부터 쭉 이렇게 지금까지 출제 오류가 가장 심했습니다. 가장 심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 검토자라는 애들이 실력이 안 돼. 이 썩은 애들이 얘네들이 실력 자격 미달이야. 미달인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 검토자라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검토를 하고 문제를 빼돌려요. 검토도 하고 문제 빼돌리고 정보도 그죠? 정보도 빼돌리고 그죠?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문제를 실제 갖다가 이제 그 카페에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살짝 그려서 주거나 PSC 문제 같은 거 그려서 일주일 전에 유포를 시킵니다. 옛날에 삼루 스위치가 그랬어요. 삼루 스위치 얘네들이 그래서 빼가지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10문제 정도 딱 그 하지 않습니까? 9문제, 10문제 딱 해가지고 그것만 다 나와. 그 중에서 5문제, 6문제가 나와. 그게 말이 됩니까? 9문제를 갖다 딱 뽑았는데 자 9문제 3네요. 9문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6개가 나와. 6개 남아. 5일 시험 보면 5개가 나와. 말이 안 되지. 왜냐면 3론 문제가 뭐 수만 가지가 있어. 그것도 수만 가지 그 진리표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10,000개 중에서 딱 9개를 뽑아가지고 요걸 맞춰. 왜 그러냐면 문제가 9문제를 검토를 하거든. 이 검토자가 9문제를 검토를 해요. 9문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9개 중에서 산업별과외공단이 출제팀에서 뽑아가지고 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9문제 검토를 얘네들이 해주면서 빼돌리는 거지 한마디로. 삼노가 그랬다니까. 삼노가 그랬듯이 지금도 현재도 바로 앞전에 66회 시험에서도 문제를 빼다가 계속 이 짓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해야 돼. 이 검토자 그리고 출제자 산업별과외공단 직원 다 관련돼 있어요. 직원. 요 세 놈 있잖아. 요 세 놈을 철저히 조사해서 잡아야 돼. 이 범죄를 저지른 거, 범죄자들. 범죄를 저지른 얘네들을 철저히 수사를 해서 잡아야 돼. 계속 감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처벌을. 얘를 잡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계속 이루어지거든. 끝도 없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자격 검정 구조를 갖다가 고쳐야 돼요. 구조를 변경을 해야 돼.
작업형 시험은 그래. 이게 기능시험은 산업인력가공단의 모든 기능시험은 이 자격검정 구조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 자격검정 구조.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점을 제가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거를 알고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런 부정을 저지르는 애들을 감싸주고 묵인하고 은폐 작업을 벌여주는 이 한국산업인력가공단 이 행태. 이건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는 뭐 자격증 검정 구조의 뭐예요? 비리의 부정의 수장이자 그죠? 범죄자 집단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검정을 포기를 하던가 딴 데로 넘기던가 아니면 뭐예요? 자격 검정 구조를 완전히 변경시키지 않으면은 이 시험은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뭐 앞전에 그 66회 그 전기기능장 그 작업형 시험에서도 보시면은 유출이 됐다 그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참 큰일이에요. 이거 보면은 심각합니다. 제가 봐도 그거를 갖다가 산업인력가공단도 알고 있는데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자격 검정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과연 이 시험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나는 도대체 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다 알려졌어요.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빼온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또 이걸 갖다 시험을 본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격 검정 구조 자체를 변경하지를 않아요. 그냥 맨날 통신기기 그거 가지고서 닥달을 하는 거야. 통신기기 부정 뭐 그러잖아. 그지? 그것만 가지고 수험자들만 닥달을 하지 실제 그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가공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손을 쓰지를 않아요. 앞전에 66회 시험에서도 문제를 유출시켰어요. 유출시켰을 때 이거에 대한 것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통신기기 있잖아. 그거만 가지고 닥달을 하는 거야. 수험생들만 잡아죽치는 거지. 정말 나쁜 놈들이지 이거. 얘네들은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들이고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이고 공범이야 공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수험자들과 그 저기 60회 카톡 사건 처벌시켜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 보십시오. 그걸 또 그 배경에 보면은 다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었어. 그때 당시에 전국에 5개의 시험장에서 감독관들이 자기 학생들 합격시켰다라는 거. 그게 또 정보가 나와서 수사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싹 막기 위해서 전국에 돌아다녔잖아.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얘네들 조사 권한도 없는 애들이. 왜 학원을 가고 어디 폴리텍을 가고 시험장에 갔냐 이 얘기야. 가봐야 아무 조사 권한도 없는데 조사는 경찰이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뭐 하겠어. 떡고물 얻어먹고 돈 받아먹고 은폐 작업 해주고 입 맞춰주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끝난다. 왜냐면 얘네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의 그 부정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도 많이 받고 경찰 조사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그거를 다 말해주죠. 진술을 어떻게 하라 다 맞춰주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공범들입니다. 얘네들은 공범 전체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전기기능장 쪽이 학원 쪽을 들어온 지 이 학원계획 강사 쪽에 일을 한 것이 15년 정도 했는데, 앞으로 뭐 3년을 더하던 5년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이 시험이 공정하고 올바른 시험이 될지 참 미지수입니다. 제가 봐도 미지수 같아요. 참으로 좀 어려운 얘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험 문제 작업량이 너무 많고 또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랐는데 이거를 없애려면은 이 부정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면 산업과 합격률을 맞춰야 되잖아. 합격자 수를 맞춰야 되니까 공정하고 올바른 시험이 되면서 그걸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문제의 난이도도 낮아지고 작업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 합격자를 배출해야 되니까 그 시대에 맞게. 근데 지금 합격됐다는 놈들 걔네들 그 이름 떡떡 벌리고 다니는 걔네들이 뭐 올바르게 합격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험 볼까요? 어? 다시 한번 PHC 문제라도 하나 딱 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라고 그래. 응? PHC 문제 딱 하나만 내줄게. 그러면은 걔네들 한번 합격자들 한번 풀어보라고 그래. 과연 그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내가 딱 보게. 에? 안 됩니다, 걔네들. 그래서 막 그냥 뭐 지네들이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창피한 노릇이에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창피한 거야. 과거에 합격자 중에서 한 60%는 전부 다 부정으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정당하게 합격한 사람 뭐 40%도 안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부정이 개입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기능시험은 합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한 30-40% 정도는 올바르게 합격하신 분들이고 정말 기능장 자격이 되는 분들이고 나머지 뭐 60%가 넘게 이 사람들은 부정을 통해서 합격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나봐도 이건 제가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지켜보면서 뭐 해도 저만큼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들고 또 그걸 또 가르치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데 저는 선을 걷어요. 딱 걷어 55회 때 그 출제오류 사건이 나서 너무 심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아니다. 내가 이제 수험생들 편을 들어야 되겠다. 얘네들하고 등을 져버리면은 저는 이제 손해가 많죠. 그렇죠? 뭐 감독관이라든가 산업인력가공단하고 뭐 출제자 검토자를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산업인력가공단하고 그다음에 뭐 폴리텍이나 이런데 얘네들 폴리텍 애들이 많이 빼오니까 정부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유출이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얘네들하고 내가 이제 그 딱 등을 돌려버리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수험생들 편을 들었던 게 제 삶의 이런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55회 때부터 정말 고난스러웠습니다. 힘들고 그랬는데 그 기득권층 이 부정 집단의 이런 비리를 보면서 참 이들이 우리 기술계를 갖다가 썩게 만든 장본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시험은 전기 기능사나 전기 기능장은 올바른 시험이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유는 자격 검정 구조, 아까 전 말씀드린 그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 사전에 정보 및 문제는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있죠? 돈을 갖다가 5천만 원 준다고 하면서 해달라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얼마 안 있다가 합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 2년 찾아다니면은 그 루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 준다고 그러면 합격도 시켜주는 게 바로 기능장이에요. 내가 모르게 다 그렇게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은 시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능사도 그렇습니다. 기능사도 아예 문제가 이제 출제 나오기 전에는 모르게 해야 돼. 과거에 이제 문제는 안 내버려야 되거든. 완전 새로운 문제 내야 돼. 계속. 그렇게 되는데 1년에 4번씩 보지 않습니까? 기능사도.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까지 5번인데 얘네들이 이제 힘들어서 과거의 문제를 또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재료 목록은 어차피 알려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 짓을 한다고.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산업인과 직원 애들이 뭡니까? 얘네들이나 이런 뭐 출제자, 검토자라 이게 얽혀 있고 또 이런 부정이 또 여기서 또 발생하잖아. 문제를 빼고 정보를 빼다 보니까 얘네들 때문에 이래 되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시켜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또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바꿔서 새로운 문제를 내야 돼. 같은 문제라고 그래도 접점을 완전히 다 바꿔놔야 돼. 막 뒤섞어놓고 위치 바꿔놓고 막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PLC도 생각을 해보세요. PLC도 보면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제어 동작이 있는데 왜 그것만 딱 해서 타임 차트 나오는 거 봐. 그럼 보면은 참 기가 막히지. 그런 것들은 로또 맞추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 그래서 그런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검정 구조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쓰레기 시험이 되었고 우리 기술계가 썩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